김한, 최자영 님이시고요. 공동운영위원장 체제로는 김해창, 정상래 두 사람이 수고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 저희 이번에 시민연대는 민주부산 시민연대 포럼을 줄여서 시민연대라고 하고, 이 안에 분과위원회가 정말 다양하게 됐고, 지금 한 800명 정도 돼 있는 카톡방에는 역사, 교육, 탈톡은 문화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각 분야의 부문운동을 기존에 하는 단체에 플러스 시민들과 전국의 국민들과 함께 하는 운동본부 또는 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 중에 역사 바로 세우기 본부는 이용중 제주에 계시는 정교조 위원장 하신 분의 역사 문제에 이덕일 공동대표와 박한규 소장이 같이 붙어서 역사 바로 세우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이덕일 TV 같은 경우는 구독자 수가 한 8만 명 정도 되기 때문에 이분들이 지금 이 시대에 윤석열 이후에 역사 바로 세우기에, 또 특히 여기서는 뉴라이트에 대한 또 반미특위와 같은 그런 처단할 수 있는 특별법이라든지 이런 거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유아학교 추진본부는 지금 상임대표이신 임재택, 그리고 전국 어린이집 대표로 계시는 광문영 님이 공동으로 이 영유아학교, 기존에 3세부터 초등학교까지 저학년까지를 새로운 영유아학교로 만드는 학교 교육의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초중등 교육개혁위원회는 부산 정교조 지부의 위원장을 했던 홍동희 님이 이번에 교육감 선거에도 이쪽에 힘을 모아서 많이 노력하셨는데, 초중등 교육개혁위원회를 만들어서 기존에 해왔던 힘을 모아가겠다 이야기를 주셨고요. 그 다음에는 탈원전 도시안전위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이영만 공동대표님과 동의대 김유창 교수 두 분이 공동위원장으로 하시겠고 했고, 그 다음에 아리백 에너지전환위원회, 즉 탈핵하고 안전과 에너지 전환을 분리해서 여기는 구자상 전 환경연합 대표, 차영건 에너지 대표 쪽으로 두 분이 공동으로 운영위원장을 맡아주시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탈톡은 생태보건위원회는 박중록 섭지와 새들의 친구 위원장, 그리고 대저대교 소송 쪽에 전국적으로 이 모임을 해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문화 다양성 운동본부는 고석규 문학관의 관장이신 이진서님이, 또한 저희 공동대표이신 남승우 부경대 명예교수님과 함께 지금 퐁피두 미술관이라든가 이런 지역의 현안 문제점, 그리고 지역 문화와 문화의 다양성, 문화민주주의를 중심으로 시민들과 함께 전국적으로 분위기를 만들어 가겠다고 하셨고요. 그 다음에 우리 춤가락 전성위원회도 있어요. 이거는 박소산, 김도경, 전에 우리 출범할 때 여기 와서 우리 학춤도 추고 하셨는데, 이분들이 일반 시민들과 함께 우리 가락, 우리 춤에 대해서 좀 전승하는 노력을 하겠다 해서 카톡을 만들어서 앞으로 시민들과 함께 접근할 것이고, 그 다음에 소상공인 살리기위원회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박승재 열린포럼의 사무처장이 주로 경영 쪽을 했는데, 여기에 소상공인 살리기위원회를 만들어서 기업 쪽하고 소통하겠다고 했고, 그 다음에 ESG 위원, 환경과 사회, 지배구조, 현재 기업의 사회 책임을 강조하는 위원회가 부산대 상대 학장을 했던 강상묵 명예교수가 여기에 적극적으로 해보겠다고 의사를 밝혀봤고, 또 재미난 게 하나 더 있어요. AI 휴먼위원회가 또 만들어졌습니다. 이분은 동양대학의 교수이시면서 이쪽 분야에 줄곧 배운 분인데, AI가 올 미래 사회에 우리 인간으로서의 위상이라든가 존재 문제, 또 그 위험성, 안전성을
체크하는 그런 의미에서 AI 기술적인 게 아니라 AI 휴먼 위원회를 만들어서 휴먼 AI 입법을 주로 하는데 지금 국회하고 논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접근을 하고 그 다음에는 시민소통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거는 박신열 민들레 시민 모임의 대표가 주로 시민단체와 연결을 해서 많은 회원을 모으겠다 했고, 그리고 영상기록위원회 있습니다. 정윤식 님인데 지금 오늘 이 시간에 4시부터 전국적으로 유튜브로 실시간에 이게 지금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홍보위원회, 전체 포럼 홍보위원회는 인저리 타임 대표인 조송현 님이 맡고, 그 다음에 재난구호봉사단 안도 스님은 며칠 전이었어요. 바로 스님께서 불교환경연대 대표이신데 그냥 불교가 아니라 지금 산불도 나고 하는데 우리가 좀 도우는 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하면 우리 많은 불자들이 더 쓸 수도 있을 것 같다. 종교를 넘어서. 그래서 바로 만들어진 것이 재난구호봉사단. 이게 나오고 나니까 바로 우리 포럼에서 대구의 매일신문이 대구 지역의 산불이라든가 여기에 옷가지가 많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셔서 그쪽 지금 깍둑방이 만들어져가 어떻게 도울 것인지 굉장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모임은 협동사무처장제를 해서 구수경 인본 사회연구소의 사무처장이, 그리고 황재문 부산 YMCA 실장님이 이 장소를 언제든지 만들어서 제공을 해주시고, 김미경 박종철 합창단 거기에 총무하시는 분이 재정이라든가 이런 데 관리에 신경 써주시고, 김태림 이분이 인터넷 관련해 모든 걸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근본적인 거는 전체적인 한 1000명 단위 정도에 가까운 카톡방이 우리 포럼 공동방입니다. 거기선 하나의 연못이 됩니다. 그리고는 거기와 연결되어서 각 시민연대 영유아학교추진본부, 시민연대 탈원전 도시안전위원회 이런 식으로 연결해서 이제는 부문운동을 해오던 분이 그걸 가지고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걸로 해가고,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 있는 분이 이제는 포럼은 다음에는 포럼 2를 만들어가 그 안에 한 1000명 정도가 또 새로운 인물들을 거기에 연결하고, 또 그 다음 포럼 3을 만들어서 가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은 이제 오늘 탄핵 대통령 파면이 있고 그 뒤에 대선이 있으면 대선 후보 중에 민주적이고 진취적이고 저희들이 역사, 교육, 그 다음에 탈토건, 문화 이런 데에서 저희들이 의제를 갖고 있는 의제가 몇 개 있습니다. 그거를 충분하게 상의를 후보 측하고 상의를 해서 거기에 서로 동의가 되면 협약식을 하든가 아니면 거기에 맞춰서 몇만 명 이상의 또는 몇십만 명의 이번에 저희들이 탄핵 100만 촉구 서명했듯이 그런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했고, 그동안에 저희 협동사무처에서 만든 것이 지금 카카오톡 채널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 앞으로 한 다음 주에 화요일 정도 되면 그런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저희들 이 포럼에서 행사하는 걸 한 분 한 분한테 공지 형태로 체계적으로 보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카톡방 여러 가지가 복잡하고 회원 가입하는 거나 회비 내는 거를 하나의 세트로 한 장으로 딱 만들어서 패키지로 딱 개인에게 보내면 그 중에 골라서 방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하고, 앞으로도 이런 그 유튜브 방송이라든가 해서 우리 포럼에 자체 TV를 연결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최자영 교수님이 발표가 있는데 그 발표 내용도 저희 이 민주부산 시민연대 포럼 안에 PDF 파일로 생생하게 다 들어가 있고요. 또 여기에 들어가면 유튜브로 채널로 지금 실시간에 밖에 계셔도 볼 수가 있고 공지를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끝으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저희들이 좀 중요한 것은 이 뜻을 전하고 그
그리고 한 분 한 분이 여기서는 중심입니다. 각 분야의 중심이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전부 지원하는 구조로 플랫폼만 만들어놨기 때문에 여기는 관리자 정도밖에 없습니다.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오늘 선임된 분들 외에 주변에 운영위원을 하고 싶다면 회원 5명, 만원짜리 회원 5명만 모집하면 바로 운영위원으로 저희들이 모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이런 분이 공동대표 하면 좋겠다, 이런 분이 방을 하나 만들어서 운동을 하면 좋겠다, 통일 문제도 좋고요. 또 오늘 제가 우리 차승환 대표님 보셨습니다만 촛불의 지금 행동을 모여서 뭐 몇만 명이 모이는데, 이제는 그분들이 좀 더 조직화해서 오픈 채팅방을 만들든지 해서 그분들이 어떤 뜻으로 밀어붙이고 갈 수 있는지를 좀 의견을 모아보는, 그런데 별도로 만들어도 되고 아니면 저희들하고 또 일부 연결을 해도 되고 이런 식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이 전체적으로 한 분 한 분 주체적으로 자기의 운동의 가장 중심에 서서 또 다른 운동하는 분이 그분을 이해하고 연결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이 조금 길었습니다만 일단 우리 위원님 오신 분들 또 위원장님이나 한 분 한 분을 그 자리에서 인사를 한번 드리게 하고 임재택 상임 대표님 말씀 듣고 바로 특강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분 중에 초중등 교육개혁위원회 홍동희 위원장님, 일어나서 인사 한번 해주십시오. 그리고 탈원전도시 안전위원회의 이흥만 대표님, 공동대표십니다. 그 다음에 아리백 에너지 전환위원회에 오늘 안 오셨나요? 부자상 차영건 대표님 오늘 못 오셨고요. 그 다음에 지금 탈토건 생태보건위원회 박준동 위원장 오셨습니다. 지금 대저대교 소속 때문에 그럼 지역문화 다양성 운동본부의 이진석 관장님 오셨습니다. 관장님 오셨습니다. 일단 운영위원장이시고 지금 공동대표로 남성우 인본사회연구소 이사장님 오셨습니다. 부산문화 대표 재단 대표 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분은 미디어 우리 영상기록위원회 정윤식 대표님 박수 한번 제가 일일이 지금 다 그리고 지금 차승환 공동대표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흥만 공동대표님 인사 다시 한번 인사 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다른 분은 오늘 일정 때문에 정말 지금 다른 행사들을 많이 하셔가지고 못 오시겠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지난번에 출범식에서 준비위원장으로 위임을 받았고 오늘 온라인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상임 대표로 선임되신 임재택 님을 모셔서 인사 말씀 듣고 오늘 새로운 출범, 새로운 임원진에 또 함께 하신 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 단독 상임 대표를 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이 민주부산시민연대 포럼이 앞으로 한 20년만 지속이 되면은 대한민국 사회가 정말로 제대로 민주주의를 하는 나라가 될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이 단체가 아마 전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단체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저는 일단 현 시점에서 확신을 합니다. 저는 지난 40년 동안 한국의 취약전의 영유아들의
교육을 위해서, 그리고 이 제도를 제대로 바꾸고 내용을 제대로 바꾸기 위해서 나름대로 그 몸으로 운동을 해왔는데, 지금 현 시점에서 제대로 된 이 민주주의 국가, 이게 어설픈 민주주의 국가였다라는 것을 이번에 확인을 했잖아요. 윤석열을 통해서. 그래서 오늘 저희가 출범을 하면서 탄핵이 되고 나면은 정식으로 이 시민연대 포럼을 정상화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게 마침 우리가 2주 전에 예상했던 오늘 4월 4일 11시 22분에 파면이 되면서 12시부터 2시까지 회의를 통해서 정식으로 이제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전에 운영위원장 맡은 우리 김해찬 교수님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셨습니다만은, 처음 이 단체를 출범을 할 때 구호가 탄핵 정국에서 부산이 디비지면은 대한민국이 바로 선다, 이거를 확실한 구호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 혼란의 나라를 제대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부산이 디비져야 되고, 울산 경남으로, 대구 경북으로 확산이 돼서 이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결집된 힘이 대한민국을 굳건하게 만들 거다. 그래서 그 운동 방식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아마 그대로 추진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제대로 한번 부산을 디비고 대한민국을 제대로 된 민주주의 국가로 만들었으면 합니다. 우리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저희 주제가 제2의 포럼 최자영 한국외대 겸임교수 겸 저희 포럼의 공동대표께서 유신 독재 및 1987년 헌법의 유산 대의 과두제 극복 제7공화국 국민개헌의 방향을 주제로 했습니다. 여기 대해서 자세한 내용이 PDF 파일로 저희 민주포럼에 올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수님을 모셔가지고 하고, 또 오늘 한 분 한 분이 발제는 30분 정도 풀로 하고요. 그 뒤에는 저희들이 5시 반 전에까지 임팩트 있게 해가지고 한 분 한 분 또 개인 소개와 의견,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를 오늘 방향을 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한겨레 개건 논설위원으로서 지방 분권이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국민개혁 문제를 깊이 있게 했고, 그리스 정치 전공을 하신 최자영 교수님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귀한 자리에 제가 발언할 수 있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몇 가지 준비를 했는데요. 근데 그 전에 2가지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 그저께 보궐선거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체 야당이 조금 우세했어요. 그랬더니 오익이라고 얘기하는 우리는 그러지 않았다. 이걸로 끝이에요. 그 정치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야당 대표가 이재명인데 이재명의 장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행정가로서 기본소득도 좋고
그리고 상공인, 소상공인, 막 나는 소상공인을 위한 민생 정책을 펴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게 좋은 것이죠. 그러나 적어도 당 대표라면 민생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만 가지고 여러모리 할 것이 아니라 지금 앞으로도 계속된 윤석열이 문제가 아니라 윤석열을 뒤에서 부추기는 국힘당 이런 세력들이 있잖아요. 그 뿌리 뽑히지 않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의 부정선거 프레임이 계속될 건데 그리고 거기에 넘어가는 사람이 적어도 30%는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책임 있는 야당으로서 이거를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거를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냥 우리 깨끗하다만 이래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정선거 프레임은 아주 이유가 간단해요. 뭐냐? 부정을 했든 안 했든 상관이 없어요. 하여간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오면 이거는 무조건 부정선거 프레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결을 하냐? 야, 우익 유튜버들이 거짓말한다마 정신이 돌았냐마 이렇게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심성에 원하는 게 있어요. 권력이잖아요. 너무 아까운 거예요, 막. 그러면 이 인간적인 거거든요. 아쉽고 너무나 이게 막 분노가 왜 권력을 빌어서 그러면 부정선거 프레임을 없애는 방법은 어떤 거냐? 선거에 져도 그렇게 억울하지 않도록 권력의 크기를 줄이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중앙집권을 지방으로 보내는 것도 되고 분산을 시키면 각 지역, 각 도시에서 야 부정선거다 이렇게 떠들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하나로 중앙에 모여 있으니까 그거를 따먹고 싶어서 이렇게 사회가 혼란하고 흩어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익 유튜버만 너희들만 막 시끄럽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권력 구조, 집중적인 권력 구조가 갖고 있는 병폐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이 이 중앙에 권력이 집중되어 있으니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그 특권이나 보수가 한 인간이 가져야 되는 어떤 적정한 선을 넘어서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지방으로 분산을 시키고 이 영광과 특권을 없애는 이런 체제를 만들지 않으면 우리는 이 질곡을 부정선거 프레임의 질곡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것이 한국에만 유독 이렇단 말이에요. 저 선진국 유럽에 가면 이런 게 없어요. 왜냐하면 권력이 다 분산이 돼 있거든요. 독일의 26개의 주는 독립헌법을 갖고 있어요. 스위스의 16개 주도 독립헌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근본적으로 양심이 있는 정치가라면 야 우리 부정선거 안 했다 이것만 가지고는 모자란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민주정치를 한다는 것은 우익 유튜버를 악마화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치유해 가면서 민주정치를 하지 않으면 이 사회는 앞으로 전망이 없다. 우리는 늘 시달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한 가지고요. 또 한 가지는 이 민주정치라는 것인데 1789년에 789예요.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어요. 체제가 바뀌었죠. 봉건 체제에서 시민 사회로 넘어왔는데 사실은 그 혁명이 일어나게 된 배경에는 이미 시민사회가 형성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법을 바꾸어서 시민사회가 되는 게 아니라 미리 시민들의 세력이 형성되어 있었고 그것이 최후로 법제화된 것이 프랑스 혁명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제가 이번에 놀란 것이 1980년에 그렇게 참담하게 처참하게 살육되었던 이 시민들이 이번에는 총 한 방 안 쐈단 말이에요. 그게 그 5.18 효과고 전두환 효과인데 군인들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젊은이들이 너무나 참담했던 그 기억을 되살리고 총은 쏘면 안 된다. 이것이 우리를 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파면이 됐습니다만 파면되기 이전에 12.3 그 계엄 사태에서 총이 한 발도 나가지 않았다는 것은 이미 우리 사회가 성숙해 있다. 이런 얘기고, 그리고 이 촛불, 그리고 오늘의 쾌거를 이루기까지 아직 우리가 말하는 직접민주라는 것은 제도화되지는 않았으나 이미 그 사회적 환경이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모임을 우리가 가지면서 이제 출범을 하게 되는데, 근데 벌써 환경은 무르익어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것이 5.18 때 그 생명을 잃었던 그 주범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효과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산자가, 죽은 자가 산자를 살리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면서 이 민주사회를 이룰 때는 먼저 윤석열은 물론 쫓겨나야 되지만 윤석열만 쫓아낸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윤석열을 범죄자 그리고 그 안에 알면서 급한 마음에 대통령 후보로 내세웠던 국힘당이 있어요. 이들은 끝까지 내란을 옹호했습니다. 이들을 다 쏴 죽일 수도 없어요. 이거를 안고서 우리가 민주정치라는 걸 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러자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자신이 주권자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을 때 민주정치는 이루된다 하는 거예요. 거기에 몇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정치가 되는 정도 사기꾼이다.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 카톡방, 대학교 카톡방, 저 대구 출신이거든요. 뭐 이렇게 카톡방이 있어요. 거기에 두세 번 글 올리면 전화가 와요. 야 자영아, 우리가 딱 보고 있으니까 너 계속 올릴 거지? 올리지 마. 동창들이요. 저는 경북여고를 나왔어요. 그 똑똑이들이, 남편들이 전부 다 판사, 검사, 변호사 뭐 전부 다. 근데 얘들이 박근혜가 중전망한 줄 알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글을 올리면 좀 보기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예 귀를 막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족이 모여도 정치 얘기는 하지 말라. 이것이 우리의 민주정치를 막고 있다는 거예요. 싸움이 난다는 거예요. 정치 얘기만 하면. 집안이 시끄럽고 동창회 카톡방이 거기도 한두 명이 문제를 일으켜요. 그래서 저는 느낌에 이거 밀정들이 안에서 이런 얘기가 그 동창들에게 퍼지지 않도록 방해를 하는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글을 올려야 되는데 올릴 수가 없어요. 한두 명이 문제를 일으켜요. 그러면 야 시끄러우니까 너 입 닫아 이러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대구가, 제가 생각할 때 저 대구 출신인데 저 모양 저꼴이 됐다 뿐이 아니에요. 저는 억울한 일이 있어가지고 방통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습니다. 부산의 화명에 법학과 석사를 하고요. 그리고 저 해화동 서울에 가서 여기서 학사를 하고 해화동에 가서 석사를 했어요. 그럼 거기에 동창회가 있어요. 방통대 법학과. 거기에다가도 글을 올렸어요. 서울도 똑같아요. 제가 글을 올렸더니 거기는 다행히 한 20번쯤 봐주는 거예요. 그렇더니 그 다음에 한두 사람이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했어요. 야, 정치를 올리지 마라. 국민이 주인인데, 권력의 주인인데 어떻게 정치를 얘기하지 않도록 하느냐. 우리나라가 민주화되지 않는 것은 바로 이런 금기시, 정치를 금기시하는 너무나 우스꽝스러운 이런 현상 때문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정치의 토론의 장을 열어야 되는 것이죠. 가족이 보이고 동창이 보이고 친목단체가 보이면 가장 중요한 화두 정치를 얘기하지 않고서 그냥 뭐 밥 잘 먹었고 뭐 건강이 어떠냐 그런 얘기만 할 거냐.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치하는 사람을 부정적으로 얘기할 것이 아니라 그 꾼일 때 꾼이지 못하게 우리가 감독하고 견제하는 그런 권력을 제도적으로 촛불 만들 게 아니라 제도적으로 가지도록 이제 할 때가 됐다. 왜냐하면 이렇게 무르익었으니까. 초간방 쏘지 않는 개헌 윤석열 공로가 아니겠죠.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지나친 경향, 정치에 대해서 금기시하는 경향 이런 것들이 우리 민주화를 막는다. 정치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이런 말을 하고요. 그러면 우리가 왜 정치 얘기만 하면 왜 싸우냐? 이게 문제인데요. 윤석열만 외골 쓰라고 욕을 할 게 아니라는 것이죠. 윤석열은 조금 더 정도가 지나친 경우지만 우리는 모두가 남의 말을 안 들어요. 그게 웃기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개인적으로 얻는 정보가 한정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상황이 시시각각 변한단 말이에요. 그거를 보는 사람이 있고 안 보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한 번 형성됐던 지식이나 가치관을 그냥 그걸 절대시하니까 남이 내가 원하지 않는 얘기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삿대질하고 가족끼리 형제끼리 막 싸우고 하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중고등학교에서부터 어릴 때부터 가족이나 학교에서 토론의 문화를 배우지 못했다. 그럼 토론은 어떤 거냐? 당연히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과 앉아서 싸우지 않고 상대의 말을 들으면서 어떤 게 논리적인 허점이 있나 이거를 파악을 하고 그리고 그걸 풀어내는 기술이 토론이거든요. 그냥 내가 일방적으로 얘기해서 야 이거 이렇잖아 하는데 상대편이 아니야 막 이랬어요. 토론 없이 막 삿대질하고 막 헤어지고 그 다음부터 입 다물고. 그러니까 어떻게 이 내가 갖고 있는 편견과 그 한계를 어떻게 극복을 하는 거냐? 못하죠. 그냥 자기가 갖고 있는 편견을 죽을 때까지 갖고 싸우는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우리나라 교육의 잘못이다 하는 거예요. 중고등학교에서 정치, 사회 이런 걸 배우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정견을 어떻게 각각이 가져서 토론을 하고 논쟁을 하는가 이런 걸 가르치지 않아요. 그냥 정한 명령, 거짓말은 안 해야 된다, 이런 것만 정치사회에서 가르치는 것이죠. 중고등학교의 교사는 정치적 금치산자가 돼 있어요. 절대로 정당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현재 정치를 토론하지 못하도록 해요. 혹시나 어느 한쪽에 편들까봐. 그게 아니라 민주당이나 국힘당이나 무엇을 지지하든 간에 그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으고 토론의 장을 여는 거예요. 그러자면 남의 얘기를 끝까지 들어줘야 되거든요. 국힘당이 얘기하는 것도 끝까지 들어주고 국힘당도 민주당 얘기하는 거 끝까지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야 이러니까 이게 잘못됐잖아. 이렇게 오손도손 서로를 인정해가면서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런 장을 아예 열지를 않아요. 그러면 걔들이 자기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대학생 때도 똑같고 성인이 돼서도 토론하는 걸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할 줄을 몰라요.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한계 이것만 가지고서 있으니까 도대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인데 고대 그리스 민주정치에서는요 이런 게 있어요. 소크라테스가 뭘 했냐? 플라톤이 적었죠. 소크라테스는 적은 게 없는데 그의 제자 플라톤이 적었어요. 대화편을 적었어요. 대화편이잖아요.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자기는 뭔가 터득한 게 있는데 제자들이 와서 묻는단 말이에요. 선생님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하면 소크라테스가 그래? 그러면 너 이게 이래가지고 잘못됐잖아 이렇게 절대로 얘기 안 해요. 소크라테스는 어떻게 하냐? 그렇다면 이런 경우는 어떨까? 저런 경우는 어떨지? 이래가지고 자꾸만 대화를 빙빙빙빙 돌려서 전개를 하다가 보면 그 제자가 아 선생님 그러네요. 그러니까 요게 요러네요. 이렇게 이게 대화예요. 대화를 영어에 다이얼로그 이렇게 얘기하죠. 다이아 이게 디아거든요. 디아는 너와 나의 관계예요. 서로 이런 뜻이에요. 로그는 로고스라는 말이죠. 말이라는 거예요. 서로가 말을 주고받는 거예요. 소크라테스가 제자들을 저기 후지받고 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가 우리가 철학에서 소유학파라고 배우는데요. 소유학파라는 건 뭐냐면 산보를 하는 거예요. 하면서 대화를 해요. 하면서 서로의 의견을 주고받고 아리스토텔레스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생각을 절대로 강요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거를 페리파테틱이라고 하는데 페리라는 거는 빙빙빙빙 돌른다는 얘기고 페리 파테틱이라는 거는 걷는다는 뜻이에요. 걸으면서 서로가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것을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어떤 이 고대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 얘기예요. 2,500년 전에 중공의 모택동 같은 아테네의 법제 그 제도를 정비한 솔론이라는 그 입법가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입법을 했는데 입법의 취지는 그때 막 내란의 위기에 처했어요. 빈부가 막 갈라져가지고 서로가 막 그때 시민은 나라의 군대가 따로 없고 시민들이 직접 무장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빈자들이 야 부자들 너희들 맨날 세금 받아가냐 막 세금이 아니라 지대였는데 이제 그만 준다 막 이랬어요. 그래서 약 90%가 되는 시민들이 무장 시민들이에요. 막 들고 일어나니까 우리 이제 또 못 준다 야 이러니까 10% 정도 되는 우리 같으면 소작인에게 소작료를 받아먹던 사람이에요. 야 이거 어쩌냐 막 피가 나게 생겼으니까 유혈 사태. 그러면 우리 피 흘리지 말고 한 사람을 뽑아서 정권을 위임해서 시키는 대로 하자. 이렇게 동의를 했어요. 합의를 봤어요. 그래서 그 솔론이 나와가지고 뭐 이렇게 부채를 말소하고 토지 재분배는 하지 않고 중도로 했는데요. 근데 그때 솔론이 정한 법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중립금지법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국힘당에 붙든 민주당에 붙든 어디든 붙어라. 아무데도 안 붙고 그냥 나는 정치 안 할래. 이런 사람은 처벌을 하는 거야. 왜냐하면 정치에 무관심한 사람, 그때는 민회에서 모든 걸 결정하는데 정치에 무관심한 사람이 많을수록 소수의 사람들의 뜻이 지배할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민회에서 결정되는 거는 다수의 의견을 반영해야 되는 것인데 정치에 무관심한 사람들이 많아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주 조직적인 소수, 요즘 말하자면 우익 유튜버 뭐 이런 거죠. 동창회에서도 정치 얘기 안 해. 친목단체에서도 정치 안 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우익 유튜버들이 모든 정치를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힘당이 돼도 좋으니까 무조건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자기의 의견을 표출하라. 그래서 내란 시에 솔론 때 내란 위기에 있었어요. 내란 시에 국힘당에 붙든 민주당에 붙든 아무데나 붙어라. 붙지 않는 놈은 시민권을 박탈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국힘당을 유혹할 것이 아니라 정치에 무관심한 것을 가장 경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우익 유튜버라 얘기하는 국힘당 얘기하는 거 좋은데 그 사람들하고는 앉아서 같이 토론의 장을 펼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상대를 설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정치가 바로 선다. 그렇지 않으면 입 다물고 있으면 맨날 자기 편견만 갖고 살게 된다는 것이죠. 커플이 한번 더 올려주지. 다시 들어오면 돼. 이 환경은 시시각각 변하는 거예요. 변화에 따라서 우리는 시시각각 의견을 조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현재 우리나라에는 민주정이 아니라 과도정입니다. 국회 과도정이에요. 가짜 뉴스가 횡행한다고 하는데요. 뉴라이트라고 그러는데 이 가짜 뉴스나 뉴라이트가 횡행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그것은 다수의 의견이 반영되는 체제가 아니라 아주 소수가 대통령 아니면 국회에도 다수당이 힘을 못 써요. 지금까지 다수당과 소수당이 짬짬이를 하고 있어요. 소수당이 다수당의 발목을 잡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뉴라이트나 가짜뉴스를 없애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소수가 결정하는 권력 구조, 이것을 분권, 그리고 우리 국민이 최종적인 결정권을 행사하는 권리를 가져야 된다. 윤석열이 이렇게 장난을 치는데 헌법재판소에서 만일에 엉뚱한 결론을 내렸다. 그럼 끝이 아니라 국민이 이거는 아니다. 헌법재판소 국회고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아니니까 우리 국민투표를 하겠다. 반환 및 국민투표권, 국민투표 부의권, 우리가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는 부의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대충 됐고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 끝맺겠습니다. 그러면 개헌을 앞으로 하게 될 텐데 제7공화국의 개헌은 지금 결정권을 소수의 위정자들에게 주면 안 된다고 했죠. 그런데 국힘당과 민주당 내 이른바 수박이라는 사람들이, 수박 아닌 사람도 막 요즘 수박같이 국회에서 모든 걸 결정하려고 내각제, 책임총리제 이런 개헌을 하자고 떠들고 다니는 거예요. 책임총리제는 무슨 책임총리제입니까? 한덕수, 그 다음에 최상목, 이게 국회 소수당하고 어떻게 결탁을 해서 장난을 치는 줄을 뻔히 보고 있으면서 내각제를 하자고 한단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 안 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헌법 제1조, 유신헌법 제1조에 뭐가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거. 국민은 그 대표자나 국민투표에 의하여 주권을 행사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때 국민투표는 사안에 대한 투표가 아니라 국회의원을 뽑는 것에만 한정되는 거예요. 사람만 뽑는 거예요. 지금같이 윤석열이 장난칠 때 야 윤석열 파면 여부 우리가 결정하다 이렇게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1987년 헌법도 똑같아요. 유신헌법의 잔재 말만 바꿨어요. 얍삽하게 뭐라고 돼 있냐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똑같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돼 있어요. 나오긴 나오는데 누가 행사하냐? 국회의원들이 행사하는 것이죠. 엉망진창으로. 그래서 국민 개헌 해야 되는데 어떻게 고쳐야 되냐? 나온다를 궁극적인 결정은 국민이 행사한다로 고쳐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떨 때 행사하냐? 여기만 행사하나? 이게 없어요.
뭐 대통령은 뭐 국민투표 부의할 때 뭐 안보, 국방 이런 걸로 한정될 수가 있으나 국민은 모든 권력의 주권자이기 때문에 모든 사안과 모든 기관에 대해서 발언권과 국민투표 부의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된다. 이유가 뭐냐? 아니 국민이 발언을 하는데 일정한 분야를 정한다. 누가 정합니까? 아무도 정하는 사람이 없어요. 정할 수 있는 그 정통성을 가진 권위가 아무데도 존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모든 걸 누가 결정을 해야 되냐? 국민들이 결정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국민들이 발언하는 영역은 기관이나 사안, 어떤 기관이나 사안을 막론한다. 필요할 때 국민들이 다수가 해서 일정한 수의 소명과 그리고 일정한 수의 소명을 통해서 발언을 하고 국민투표에 부의하는데 거기에는 김석준 교육감 선거를 했는데요. 투표율이 22%예요. 32%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야 김석준 너 유효 투표율이 32% 안 되니까 너 교육감 아니야. 이런 얘기 안 하죠. 마찬가지로 이 투표는 원하는 사람을 와서 그리고 개봉을 하고 다수결로 결정하면 되는 거야. 근데 지금 어떻게 돼 있냐? 소명을 스위스에서는 의회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서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면 국민이 국민투표로 붙일 수가 있는데 유권자 5,600만의 1%, 5만의 소명만 하면은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바로 국민투표로 넘어간다. 개헌은 10만 명, 2%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지자체에 주민 소환제가 있어요. 소명을 얼마를 해야 되냐? 일하러 다니기 바쁜데 사안에 따라서 10%에서 20%, 스위스의 20배, 10배. 그래가지고 겨우 소명을 한 게 몇 건 돼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 야, 32%가 넘어야 뚜껑 열어. 그래가지고 뚜껑 연 게요. 한두 건도 안 돼요. 지자체 주민소환제 생긴 지가 10년, 20년 넘는데 이래가지고 안 되고 국민투표 그 지자체도 이거 소명, 유효투표를 없애야 되고 소명률 1% 내지 2% 낮춰야 되고요. 국민투표도 전국적인 국민투표도 1%에서 2%. 그러니까 뭐 태극기 부대 있으니까 이게 좀 시끄럽다. 2% 정도. 그러면 100만쯤 돼요. 서명되면 무조건 국민투표 들어가고 거기에 유효투표율은 없애야 된다. 이게 우리 제7공화국의 헌법의 방향입니다. 나머지는 놓친 게 있는데 PPT 자료가 올라와 있으니까 그걸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뭐 손 돌릴 틈도 별로 없어요. 그래 오늘 무조건 5시 반에는 마치겠습니다. 대신에 자 이제 아까 저희 임원진 빼고 또는 다 우리 전부 운영위원분이 이렇게 계세요. 그래서 본인 소개 간단하게 하시면서 오늘 공감 또는 보완 또는 개인 의견을 편하게 주시면 됩니다. 이제는 일부러 한 30분 정도를 우리 최 교수님이 발제를 했고 내용은 많이 들어갔습니다만 조금 더 앞으로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가 이야기를 하고 조금 모아서 또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오늘 우리가 민회하는 방식으로 해봤으면 합니다. 자, 먼저 이 오늘 발제를 들으시고 또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 내 생각은 좀 이렇습니다 하고 이야기하실 분 먼저 한번 손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나라는 벌써 손들어 운동부터 해야 돼요. 자, 지금부터 손들기 운동을 합시다. 오른팔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저요 해보세요. 저요. 초등학교 때는 저요를 많이 했는데 선생님이 꼭 특정 아이만 지배해요. 요게 문제예요. 그것도 바꿔야 됩니다. 그렇죠? 자, 다시 한번 해주세요. 자, 이제 저요 한번 해주세요. 자, 이때는 또 나눠야 돼요. 이쪽에 1반이고 2반인데 자, 1반부터 저요 한 분. 빨리 뭐라도 편한 이야기를 해주세요. 1반. 야, 이거 진짜 쉽지 않은 이야기예요. 2반 넘어갑니다. 자, 이쪽에서 한 말씀. 네, 좋습니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우리 정준지 선생님. 자, 큰 박수 부탁합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천식입니다.
저는 그 민주누리회라고 65세 이상이 이렇게 모여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저는 평상시에 우리 그 최자영 교수님하고 많이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개헌 문제, 이건 너무 큰 문제라서 우리 기본적인 그 개념이라든지 방향을 제시를 해주시는데 우리가 실제로 그걸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물론 헌법에 대한 그 헌법의 그 뜻이라든지 그런 내용을 담아야 되겠지만 또 구체적인 면으로 들어가면 그 법안에 대한 부분이 또 보완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지금 우리 모임하고는 좀 다르지만 이대경 선생께서 시민의회에 대해서 그 준비를 하고 이렇게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시민의회가 제대로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법안이 마련이 돼야 될 거고 그런데 앞으로 지금 현재는 너무 좀 구체성이 없어가지고 그걸 하나하나 이야기하기에 좀 어려운 사항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목소리를 내고 그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이 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법안이 마련이 돼야 될 겁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그 분과위원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같이 공유하고 대화를 하고 이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너무 민주주의에 대한 부분을 책 속에 그냥 있는 것만 들어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부분을 인원을 하면 행사하는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저 자신부터도 좀 생소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어떤 법안이 어떻게 필요한지 구체화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 그 분과가 있으니까 분과위원회에서 같이 좀 토론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선식 님이 말씀 잘 주셨고요. 저도 들으면서 생각하니까 일단 거기에서 나중에 또 서로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우리 인식이 우리가 국민이 주권이라는 걸 기본으로 가지고 그게 이제 헌법이라든가 또는 법률로 스며들게끔 바꿔야 되는 거는 그런 이제 기술적인 문제니까 그걸 함께 이제 좀 더 저희들이 포럼에서도 계속 연구를 하고 또 법이라든가 전문적인 걸 하고 또 국회의원들하고 그런 의미로 나아가는 그 과정이 이제 있기 때문에 좋은 의견을 서로 나누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2번 말고 1번 자, 한 말씀 뭐라도 서로 해주시면 됩니다. 꼭 여기에 대한 질문이나 의견을 좀 밝혀주시면 좋습니다. 저요. 좋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빨리 나오시면 큰 박수. 저는 수업할 때 이거 제일 잘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임재택 사단의 꼬봉입니다. 교수님께서 저희들 위해서 열심히 하셔서 저는 사실 법도 모르고 저는 아이 키우는 사람입니다. 저희들은 어린이집 연합회 어린이집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따라서 생태하자면 생태하고 순유치원하자면 순유치원해서 30년 넘게 아기들 키우고 있는데 교수님 일하면서 공부는 우리 교수님이 잘하시니까 저희들은 교수님이 하라 그러면 네 열심히 따라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포럼인 잘 모르지만 교수님이 너희도 이거 좀 알아야 된다 이렇게 해서 참여해라 해서 모든 일 제치고 원장님들 너무 바쁘신데도 제가 꼬셔가지고 몇 번 모시고 참여했습니다. 앞으로 한번 따라다녀 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게 방금 우리 오유님 부산 어린이집 연합회 회장님이신데요. 주로 꽃자를 많이 쓰시네요. 꼬붕, 꼬셔갖고. 근데 오늘 꼬셔갖고 오신 분 소개 한번 해주십시오. 예, 그 소개 한번 해주시고. 서구 어린이집, 민간 어린이집 연합회 우리 회장님 따라서 갑자기 오게 된 저희도 어린이집 하고 있고요.
저도 민주주의나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앞으로 저희도 이제 아이들도 공부하지만 저희도 공부 많이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오시고 성함 한번 해서 네, 학부모입니다. 네, 학부모 이어서 가셔야 되죠.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갑자기 참석하자고 해서 알겠습니다 하고 왔습니다. 오늘 그 교수님 강의 들으면서 다른 거는 다 안 들리고 한 개만 들렸습니다. 무관심하지 말자. 그래서 관심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제 파악이 굉장히 잘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이런 방식, 이걸 어릴 때부터 저요 하는 게 했으면 우리가 괜찮은데 저는 학교 수업을 해도요, 요즘에 특히 코로나 오고 나서는 발표를 잘 안 해요. 그냥 마스크 쓰고 막 침묵을 하고 있거든요. 그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제 일반 이건 없어졌어요. 자, 예, 우리 지금 잠깐 이 중요하니까 조금 기다려주세요. 예, 나오십시오. 야, 우리 영상 지금 굉장히 나셨어요. 예. 저는 뭐 그냥 마을에 사는 사람인데요. 이번에 그 산불이 났잖아요. 경상북도 영양 군수가 자기는 분이 너무 작아서 그 불 끄는 헬기가 날아오지도 않았더라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영양군이 얼마나 작으냐면은 인구가 2만 명이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체질을 바꾸거나 개헌을 한다면 정말로 제대로 된 지방 분권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고요. 구체적으로 저는 연방제를 하면 좋겠어요. 뭐 한 4-5개 해가지고. 왜냐하면 부산의 산업구조라는 게 부산 사람이 정한 게 아니고 서울 사람들이 경상도, 전라도 어디는 뭐 해라 이렇게 해서 부산에 뭐 조선산업 뭐 이런 거 해라 하는데 다른 거 할라 해도 못해요. 그거를 우리 한 경상남도 정도, 경상남북도 정도가 연방이 돼가지고 이 경상도 지역에 어디에 어떤 산업이 들어가야 하는지 우리가 정해서 우리가 다른 나라하고도 교섭을 해가 그래가지고 지역을 이렇게 되지 않겠나 싶고요. 제가 앞에 영양군을 얘기한 거는 제가 사는 동에 인구가 24,000명입니다. 작은 동이에요. 이 동이 영양군보다 더 많습니다. 이 24,000명이 사는 이 동에 대해서 의사결정은 누가 하냐면은 30몇만 명이라는 구청에서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방의원이 있긴 하지만 별로 자세히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대로 된 민주주의 하려면 사람들 피부에 느껴지는 내가 하는 뭔가 바뀔 수 있는 걸 보여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동단위 자치를 해야 됩니다. 영양군부터 크니까요. 그래서 동장도 직선하고 동에서 동의회를 만들고 거기서 의논을 해서 동사업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자체에서 사업을 어떤 거 한다 하면 보통 그 업체를 고르는데 마음대로 못해요. 그래서 어떤 동에서 정했으면 그 동 안에 있는 업체를 우선적으로 알아봐야 됩니다. 알아봐가지고 좀 못해도 그래 해야 사람들이 지방에 일이 생기가지고 이끌려가 있어서 서울로 안 가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간단히 말하면 연방제와 지방자치 해야 되고요. 한 개 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정당을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정당법에 문제가 많은데요. 구체적으로 이중당적이 허용돼야 돼요. 그래 자기가 뭐 중앙에 대해서는 무슨 당 지지하고 지역에서는 자기 지역당에서 움직여야 돼요. 하여튼 그런 게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그리고 우리 정윤식님은 우리 출범할 때 그 자체를 전체 영상을 해서 한 15분, 20분짜리로 만들어가지고 보내드렸고 사실 위원장 맡으면 기술적으로 시간이 많이 드는데 정말 재능기부 형태인데 지금은 조금 최소 실비를 드리고 다음에는 풀로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이 포럼에서 서포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아까 손계신 우리 이두석 님을 모시겠습니다. 운영위원님이시고요. 불교계에서 마저 활동하신 분이십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같이 이렇게 임재택 교수님하고 김현창 교수님하고 같이 활동을 처음에 조금 시작하다가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종교위원회를 빨리 구성하는데 조금 하다가 하지 못했어요. 앞으로 뭐 열심히 할 겁니다.
저는 이제 원래 법학을 전공했어요. 그러다가 50이 돼서 세상에 나왔어요. 뭐 그런 또 특수한 인연이 제 나름의 역사가 있는데, 조계종에 국제법요사를 해가지고 국제법요사 양성하는 데만 제 인생을 그렇게 보냈어요. 거기서 어떤 걸 느꼈는가 하면은, 거기에 물론 이제 그 불교 용어를 해야 되니까 여러 가지 어느 정도 인텔리가 돼야 되는데, 대부분이 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굉장히 부족한 점을 많이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헌법학적인 어떤 기본적인 지식이 안 돼 있어요. 그 다음에 헌법을 이해하려면은 적어도 철학이나 인문학이나 역사에 대한 기본적인 베이스가 있어야 되는데, 베이스가 돼 있지 않아요. 인문학 박사일지라도 전등에 박사들이 있고 교수라도 자기 전공에만 어느 정도의 기능공이 지나지 않지 인문학적 베이스가 전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불교는 불교 철학적인 불교 심리가 사실 깊이 들어가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그걸 갖고 철학적 사유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를 물어보면 대답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굉장히 심각을 느꼈습니다. 또 그러다 하면서 저는 또 시민운동을 좀 똑똑하게 시작을 했는데, 불교계 운동을 스님들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간사였고 스님들이 중심이었는데, 조계종의 심각성은 잘 알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또 기억하셔야 될 게, 조계종에는 이름 갖고 블로그에도 많이 제가 올렸습니다만, 조계종에는 이름 갖고 대한불교 조계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짝퉁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뭐 이상한 인간이 뭐 그렇게 자기가 무슨 호국종, 대한불교 호국종, 대한불교 조계종을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변형을 시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런 사람들이 이게 이제 옛날에는 허가제였는데 등록만 하면 되니까, 심지어는 등록제로 변했을 때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자기가 총장이고 자기가 주지고 자기가 사무총장이에요. 총무원장이라고. 그런 어떤 독특한 형태도 시작이 되다가 지금 그 이후에 수많은 조직들이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엄청나게 많습니다. 조계종의 이름을 딴 것만 해도 30개가 돼요. 조금 더 넘습니다. 그쪽으로 들어가면. 어쨌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에 이제 우리 김재택 교수님이 계시니까 또 교육에 관한 또 여러 또 뭐 전문가들 계시죠. 그 다음에 또 김혜창 교수님이 시대적인 삶으로서 또 그 환경을 이야기해주고 등등하니까, 저는 또 역사 이대길 박사님은 제가 또 뭐 묘하게 그걸 좀 했어요. 도명스님하고 동명대하고 이렇게 조금 이제 연결시켜가지고 가야불교사 그 학술대회를 지금 이번에 7년째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도 그때 이대길 박사를 만나고 제가 역사에 대해서 전 역사 공부를 상당히 좀 해왔다고 생각했는데도 굉장히 부족함을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설명하는 건 아직도 부족하구나 이걸 느꼈는데, 어쨌든 또 이렇게 이 두 분께서 또 노력하셔가지고 이대길 박사님하고 인정이 되니까, 그래서는 그리고 또 배울 기회도 또 제가 또 더 많이 가지게 되는 의미에서 굉장히 이거에 대해서 고맙습니다. 좀 더 종교원에도 좀 더 노력을 해서 빠르게 구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교수님. 그리고 저기 우리 차영근 아리백 에너지 전환위원회 위원장을 맡기로 했는데, 차영근 선생님이 뭔가를 좀 발표를 하시려는데 안 나오시고 거기서 하시기로.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오셔야죠. 네, 다른 사람들 카메라 잡혀야 돼요. 나오세요. 이 민중이 원하면 나오요. 자,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별로 좋지 못한 이야기, 실질적이고 좀 부정적인 이야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김혜창 교수님이 저한테 이제 막 전화로 이런 거 해야 된다 막 이래서, 제가 평소에도 좋아하고 서로 그런 임재택 교수님 훌륭하신 분이라는 걸 알고 있어서 동의를 했어요. 근데 지금까지 오면서도 뭘 하는지는 잘 모르겠고, 그래서 오라 하면 오고 막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제 오늘 이제 말씀을 하시기를 부산이 디디지면 뭐 세상이 바뀐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보시면 나이들이 많으세요.
저는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번에 2030 여성들의 페미니즘이 그 남태령을 넘었던 그들이 세상을 바꿀 거라고 굉장히 희망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할 수 있는 일이 그들이 세상을 바꿀 수 있도록 도와주고 바탕이 되어주는 일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걸 저는 이번에 굉장히 많이 느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걸 한다고 해서 보니까 전부 나이 드신 분들이고, 그리고 맞다 그 기득권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배우시고 이런 분들이 조직이 돼가지고 이걸 한다고 하니까 이게 과연 시대에 맞는 것일까?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시민사회를 구성하는 이런 위원회를 엄청 많이 했었어요. 그동안에도. 그리고 2011년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하는 걸 보면서 저희 부산에서 몇몇이 이렇게 환경운동하는 사람들과 함께 핵발전소를 반대하기 위해서 녹색당을 만들었었습니다. 그래서 녹색당 활동을 정말 몸바쳐서 열심히 하다가 젊은 친구들과 갭이 생기면서 페미니스트들이 들어와서 굉장히 우리가 거기에 대한 서로 그 이해를 못하는 이런 부분에서 녹색당이 지금 굉장히 이렇게 뭐 저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저는 그런 마음 의식 이런 것이 세상을 바꿔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굉장히 기대를 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런 게 필요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들이 그러니까 미래 세대가 살아갈 세상이 자기들의 세상이잖아요. 예, 우리보다는 그들의 세상을 어떻게 민주주의를 확실하게 하면서 맞춰줄 수 있을까? 예,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뭐랄까요? 희생을 해줄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좀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금 800명 이상이 모여있기 때문에 대단한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정치를 하겠다면 정책에 대한 비판, 또 어떤 부산시의 정책이라든지 또 민주당의 정책도 비판할 점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데 대한 대안이라 할까? 그런 것들을 물어보고 이런 걸 하는 것이 우리 역할이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저 나름대로 아무 생각 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정말 중요한 지적 말씀 고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우리 거기 신병윤 님이 그 민주동아리 쪽에 해서 청년들이 이번에 그 탄핵할 때 학교에서 서울대부터 탄핵 반대하는 그런 집회를 학생들이 나서서 했잖아요. 젊은 청년들이.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뭐 부산의 지역의 민동이 오히려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했듯이, 그리고 그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 청년들하고 계속 소통하면서 거기에 자체적으로 우리가 오라 해가 할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함께 할 마음이 있고,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이 준비가 되면 우리하고 같이 하자 해서 거기에 대한 연결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이 포럼은 여기에 와 있는 분들이 무슨 우리가 잘해보자 보다는 그런 미랄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사실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임재택 교수님은 진짜 1회 내년 운영이면 80이세요. 그러나 지금 현재 누구보다 현역 이상의 그런 마음으로 갖고 30-40년을 이런 운동을 해오신 것을 우리가 존중하고, 그러면서 제가 생각에는 여러분들이 그런 주변 사람들하고 그런 청년들하고, 저도 학교 학생들을 생각하고 있지만 제가 학생 보고 이런 식으로 해가 뭐 만들어 해볼래 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좀 연이 닿으면 좀 더 깊이 있게 고민하고 또 졸업생들하고 이렇게 해서 해나갈 거니까 부족한 부분을 그렇게 채워가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플러스가 계속되어 가는 거라고 봅니다. 예, 그 다음에 우리가 잠깐만요. 예, 좋다. 사회자가 좀 말씀이 너무 많고 플로우에 말씀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보다도 이제 오늘 최자영 교수님이 발제를 하셨는데 여기 대해서 아무도 이렇게 이와 관련된 의견을 얘기하시거나 혹은 오늘 다들 PDF를 보고 오셨을 거 아닙니까? 지금 한 7페이지 정도밖에 안 되는 거니까 보고 오셨을 텐데 좀 얘기를 했더라면 좋았겠다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마이크를 잡게 됐습니다. 크게 두 가지를 얘기했다고 봅니다. 저는 이제 이번 사태를 보면서 특히 이런 김종섭입니다. 미안합니다.
특히나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가슴 졸이면서 보면서 이 대의제민주주의의 한계를 느꼈고 그리고 헌법기구의 독립적인 헌법기구의 그 한계가 뭔지 하는 것을 모든 아마 국민들이 보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인식하지는 다 못했겠지만 저는 상당히 많은 국민들이 얘기를 앞으로 하게 되면 이번 헌재의 오늘 그 파면 선고를 볼 때까지 그 기간에 가슴 졸이는 것이 하나쯤 공부가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데 대한 대의제민주주의에 대한 한계를 느꼈고 그건 이제 헌재만이 아니겠죠. 또 헌법기구만이 아니고 텐데 중요한 그래서 오늘 발제를 후반부에 했어. 그러니까 제도 개혁에 대한 얘기를 했다고 봅니다. 그게 1%인가 2%인지 이런 것은 이후에 논쟁이 되겠지만 지금 이제 지방자치단체들의 주민소환제, 주민발언제 이런 것들 아까 10%내 20% 말씀하셨는데 중요한 오늘 화두를 던졌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같은 날 그러한 그 얘기를 저는 사실 좀 궁금하게 생각해서 오늘 그 해안을 좀 듣고자 해서 자리에 또 참석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러한 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오늘 전제로 이 제도개혁이라고 한다면은 최 교수님께서 앞부분에 문화를 얘기했다고 봅니다. 토론문화가 우리의 토론문화가 왜 이런가에 대해서 근데 왜 이런가에 대한 왜라는 질문이 오늘 좀 맞들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 정치학을 공부하셨기 때문에 고대 그리스의 민주제도를 이제 불러와서 설명을 하셨는데 우리는 왜 안 되는가 정치 토론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적어도 근대 8.6 이후에 우리가 겪었던 역사적 그 경례가 굉장히 다르고 자 8.6 이후에 3년간 국가 건설을 어떤 성격의 국가 건설을 할 것인가 그 당시에는 분단되기 전에 치열한 논쟁이 있었고 그리고 테러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최초로 이 남쪽에서는 10월 대구 인민폭동이 있었습니다. 혹은 인민항쟁이 있었습니다. 폭동이라고 또 하고 강쟁이라고 합니다. 여하튼 그 뒤에 제주 4.3에 있었습니다. 어제 제가 목소리들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다큐멘터리. 제주에서 4.3을 겪은 분들은 그걸 말할 수 없었던 세월이 수십 년간이었습니다. 빨갱이로 다 몰려서. 거기서 무슨 토론이 가능하겠습니까? 정치 토론. 저는 불가능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승만 시기에 그 백색 테러의 그 기간도 우리 겪었고 박정희 때 마찬가지고 유신 때는 긴급조치에 의해서 저도 그 당시 대학을 다녔기 때문에 두세 사람이 모여서 정부 비판만 해도 혹은 막걸리 한잔 하다가 시국에 대한 얘기를 까딱 잘못하면 잡아갔단 말입니다. 거기서 전 정치 토론을 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치 토론 혹은 토론 문화를 얘기할 때 그런 걸 간과하지 말아야 된다. 근데 이것이 87년,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80년대 들어와서 비로소 80년대 이후에 태어난 분들은 자유로워졌다고 합니다. 좀. 그래서 87년 이후에 그 노예적 그 심성에서 우리 노예적 심리 구조에서 우리가 많이 벗어나게 됐거든요. 뭐 여러 가지 증거가 있긴 합니다만 두고 여하튼 그 이후에 태어난 분들을 80년대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은 저는 굉장히 가능성이 있고 이제 열린 우리 개방적인 사회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이번에 김석준 교육감이 그 당선되고 난 뒤에 발표한 앞으로 이렇게 교육 정책을 하겠다고 한 부분에서 밑줄이 그어진 게 민주 시민 교육 팀으로 되어 있던 것을 민주 시민 교육과로 확대 추진하겠다는 거 맞죠, 선생님? 예. 굉장히 반갑게 봤습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자, 우리가 그렇게 해서 교육관을 만들어냈고 부산 지역에 실제 그런 교육 인프라를 우리는 어떻게 이들이
그런 개방적인 생각을 털어놓고 서로 나눌 수 있는 구조를 만들 것인가에 대한 도구를 잡았다는 겁니다. 학생뿐만이 아니고 학부모 민주시민 교육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저는 한 10년 전에 민주시민 교육은 나라 한다를 제가 또 일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25개 정도 되는 각 법정동마다 초등학교가 하나 이상씩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학부모들을 지역 현황과 관련되는 그런 원탁 토론을 조직하는 그런 구체적인 프로그램들을 좀 만들어서 부산시 교육청이 진행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오늘 제가 이제 그 이야기 다 하면 길 것 같고요. 특별히 우리 홍동희 선생님 참석하셨으니까 그 문제에 관해서 지금 아까 최 교수님 말씀하셨던 토론 문화와 관련해서 좀 전향적인 그런 우리가 활동들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상 제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김태우 씨 조금만 계셔주고, 우리 일단은 그 최자인 교수님이 한 말씀 하고, 그 다음에 홍동희 선생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나오십시오. 정말 감사드립니다. 시간에 쫓겨서 한 가지 놓친 게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금방 말씀드렸듯이 2500년 전에 그리스를 왜 끌어오는 것이 현재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나 여러 가지 말씀하셨습니다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PPT 자료에 올라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고대 그리스의 민주정에서는 자본주의라는 게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유재산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흔히 자유민주정치라고 얘기하는 이 사유재산권을 보호하는, 이걸 보호하려고 하니까 거기에 뭐 공산이다, 공유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빨갱이로 모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민주정치를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 민주정치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다 바이오로 하자고 이 모임을 만들었는데요. 거기에는 공산이나 자본주의 이런 개념이 전혀 들어있지 않아요. 그러니 고전 민주정에서는 명확하게 빨갱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민주정이라고 할 때는 그 빨갱이라는 프레임을 벗어나야 된다. 이게 PPT 자료에 올라와 있어요. 그럼 뭐냐? 민주정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모여서 결정권을 갖자, 국민 발언을 하자, 국민투표 부의권을 갖자, 이것이거든요. 그럼 그 다음에 공산을 할 거냐, 아니면 우리가 윤석열이 좋아하는 자유민주주의, 이게 가진 자 보호하는 이런 건데 그런 걸 할 거냐 하는 것은 부차적인 문제예요.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문제죠. 그랬을 때에 소수가 아니라 다수가 이 활성화돼서 다요화돼서 무관심하지 않고 국힘당에 붙든 민주당에 붙든 모두가 모여가지고 우리가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 자체로서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체제를 이룰 것이라는 것은 우리 자신이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빨갱이라는 프레임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빨갱이라는 프레임은 어디서 나오냐면 소수 특권층이 결정권을 갖고 있을 때에 자기들이 뺏기기 싫으니까 다수 사람들이 입 벌리는 게 싫잖아요. 소수가 결정권을 갖고 있으니까 다수를 매도하는 것이 노동자들이 노동권 주장하면 빨갱이가 되고 이런 거예요. 빨갱이로 몰리는 사람들은 결정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빨갱이 프레임을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어떤 사회 경제 체제를 이루는 것은 부차적인 것이다. 그보다도 우선적인 게 뭐냐? 우리 자신이 결정권을 가지고 어떤 체제를 할 것인가 우리 자신이 결정하겠다. 국민이 다수로서 결정하면 그것은 빨갱이로 몰릴 수가 없어요. 소수가 결정권을 갖고 있을 때에 빨갱이 몰이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빨갱이 몰이는 일제시대 권력이 집중됐죠. 그 다음에 이승만 정권 이후부터 빨갱이를 이승만이 만들었다 그러잖아요.
거기서 다수를 매도하는 것이 빨갱이 프레임이다. 민주정치를 하면은 빨갱이 프레임을 벗어날 수가 있다. 이것이 고대 민주정이 얘기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고, 나경원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윤석열이 인용이 되면 어떻게 될 거냐. 이 나경원, 이 머릿속에 든 게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윤석열이 인용이 되면 앞으로는 어떤 세상이 될 거냐. 국회가 다수당이 전행을 하는 이런 게 돼가지고 막 엉망진창이 된대요. 이 나경원은 이 국힘당이잖아요. 다수결로, 아니 국민들이 국회의원을 다수로 뽑아주면 다수결로 결정을 해야 그 국민의 뜻을 반영하는 것이지, 지금까지 국회가 어떻게 운영이 되어 왔겠습니까? 다수를 짓밟고 소수가 멍리 잡는 거. 그래가지고 뭐 다수가 어쩔 줄을 몰라가지고 뭐를 할 수가 없으니까 소수당하고 짱짱이 하고 거기에 수막들이 움직이고, 이런 국회를 타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이 국회가 움직이지 않을 때 봤잖아요. 이번에 총리 지멋대로 하고, 임명하라고 해도 헌법재가 임명을 안 해요. 또 이진숙은 어떻게 하냐? 2명 체제로 결정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EBS 사장 임명해버려. 삼권 분립이 아니라 각자 도생이다. 이거를 조율할 수 있는 기재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럴 때 뭘 해야 되냐? 야, 이거 개판이네. 국민들이 발언을 해서 헌법재판소 말도 안 듣잖아요. 민주정치밖에 없다. 우리가 결정권을 최종적으로 갖는 수밖에 없다. 빨갱이 프레임을 벗어나는 것이, 고대 그리스는 빨갱이가 없었어요. 자본주의 체제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결정권을 갖는 것은 빨갱이 프레임과 무관한 것이다. 이런 말씀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함께 해주신 분 인사 먼저 하고 또 질문에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정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김상희 영상팀에 함께 오신 분입니다. 김상희님, 예, 아유 반갑습니다. 예, 지난번에 나눠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유영재님인데요. 부산 비전 플랫폼의 공동 대표이십니다. 예, 네, 일단 큰 박수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문현정 영지 어린이집 원장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도대체 이름 많이 들었는데 이진수 숲유치원 부산지회 부회장님이십니다. 그리고 저쪽에 하상윤 조선학교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봄 공동 대표십니다. 그리고 최인화 부산에너지 시민연대 운영위원이십니다. 금박수. 그러면 저희 임원진하고 대략 이야기를 했는데, 맞죠? 제가 아까 저는 이진수 착각했어요. 배은주님, 제가 몰랐습니다. 저는 아까 착각을 해서 우리 이진수 선생님인 줄 알고 넘어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자, 그리고 혹시 5분, 6분 중에 혹시 뭐 발언하실 분 계신가요? 예, 그래, 아니시면 아까 우리 홍동희 선생님이 아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 이제 정리를 이제 뭐 시간도 하니까 한두 분 정도 더 정리하고 갈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하죠. 네, 말씀해 주십시오. 한 박수 부탁드립니다. 빨갱이로 몰려본 분 계시죠? 빨갱이로 몰려본 그 최근에도 박근혜 탄핵 시절에 그 우리나라의 3대 척결 세력이라고 민주노총, 민변, 전교조, 이번에 10,000개 정도의 그 종이관, 그 다음에 그 시체를 담을 그걸 구입을 했잖아요. 그때 척결, 그게 뭐 죽이든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 시체백에 담을 대상들 중에 전교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노상원 그 취재에 의하면 전교조 지부장급 이상은 전부 다 죽여야 된다. 라는 거죠. 사실 저는 지부장도 했고, 전국의 위원장도 했고, 그러면서 사실은 실제적으로 이번에 생명의 위협을 느꼈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계획을 성공했다면, 난 지금 어디쯤 가 있을까? 라는 생각에 정말, 노상원 수첩이
이야기되고 그것이 점점 구체적으로 어느 것이 더 대상이 되고 어느 수까지 죽이고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는 정말 그 당시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정말 살이 없는 살이 떨렸어요. 살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떨리는 거 보니까 살이 조금은 있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들긴 했는데 그래서 이제 저들이 가장 전교조를 미워했던 것은 전교조를 학교 안에서 민주주의를 실행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전교조가 처음 태동할 때부터 사실은 전교조는 학교 안에서 민주주의를 갈구하는 그런 교육을 하고 싶어 했던 그런 사람들로 뭉쳐져 있었고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기 합류해야 되겠다 싶었던 것도 다시 민주주의를 생각하고 민주주의도 제대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던 사이에 이렇게 하신다고 하니 기꺼운 마음으로 같이 참여하게 됐고 지금 이제 그 윤석열이 파면되고 난 다음에 교육안에서는 교육 대전환 운동 교육이 너무 문제가 많잖아요. 공부 제일 잘하는 법대 아이들이 저렇게 자라고 있고 공부 제일 잘하는 의대 아이들이 저런 아이들로 자라고 있잖아요. 저는 교육 자체가 너무 심각한 문제가 많다. 공부 하나만 잘하면 하여튼 애들이 쿠데타도 일으키고 검사 독재도 하고 의대 파업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교육을 대대적으로 수술하지 않는 한은 민주주의가 올 수가 없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고 교육학계 안에서도 지금 이제 교육 대개혁안, 교육 대전환안을 뭘로 할 것인가에 대한 토론들이 막 전개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이제 마이크를 잡은 이유는 뭐냐면 민주주의는 더할 나위 없이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교육 안에서는 또 하나의 화제가 있습니다. 생태입니다. 우리 임재택 교수님 생태 유화 쪽으로 계속 주장하셨고 지금 이미 보편화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갈 길이 사람 중심만인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 지구를 사랑하고 내 옆에 있는 동물을 사랑하고 아시잖아요. 작년에 이미 그 1년 동안에 지구 평균 기온이 1.5도를 넘었다는 사실. 올해도 넘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미 지구는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가 없을 수도 있다는 그런 위기감도 있기 때문에 방향 자체에 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하면서 생태를 입히는 그런 쪽으로 같이 가야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뒤에 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제가 영역벽에 실리 간다. 그다음 앞에 수사라고 본다면 민주와 생태가 동전의 양면처럼 한 몸처럼 붙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를 말씀드리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리해야 될 시간인데 혹시 발언하고 싶은 사람? 잠깐 조금 계시고요, 대표님은. 자, 그러면 우리 차성환 공동대표님이 그동안 촛불 행동하고 많이 해오셔서 오셔가지고 오늘 느낌이나 한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른 분 혹시 이야기하실 분 계신가요? 아까 생태까지 했고, 일단. 좋은 말씀 감사하고, 저는 이분들 좋은 말씀 다 하셨고 해서 별로 하는 말은 없는데, 아까 여러 가지 토론문화도 말씀을 하셨고, 그걸 이제 교육에서 어떻게 구현할 거냐, 이런 또 말씀도 하시고, 다 이제 지금 평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이잖아요. 그런 거를 어떻게 좀 구체화할 거냐는 문제에 있어서는 좀 전문가들이 많이 연구를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예담일 수 있습니다. 그냥 제 얘기, 중요한 얘기는 아닌데, 아까 이제 동창회나 무슨 동문회나 어디 다 가면 우리 나이 때쯤 되면 거기가 그런 단체는 정치 얘기를 금기시하거나 또는 대부분 태극기 부대 비슷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죠? 근데 그런 데서 저도 동창회 거의 안 나갑니다. 안 나가는데 그런 데 나가서 그런 사람들하고 토론을 해서 생각을 바꾸거나 이런 게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예 포기합니다. 그냥 그런 데서 문제 제기를 해서 생각을 바꾸거나 이렇게 할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안 하는데, 그래서 그 에너지를 오히려 우리가 젊은 세대를 하고 대화를 하거나 하는데 가는 게 낫지. 이제 우리가 주로 이제 가까이 대화를 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거의 굳어 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하고 이야기하는 게 별로 저는
전혀 효율적이지 않다는 생각을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이 옳은지. 하여튼 저는 그런 생각이 잠시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정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죠? 네, 우리 임재택 교수님 마무리 인사 한번 하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최재형 교수님 말씀하신 거를 지금 현 시국에서 어떻게 실현할 걸로 구체적으로 해야 될 행동 그 과제 중에 하나를 지난번 1차 포럼에서 얘기한 것처럼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 23사람과 그 전국 역사단체 협의회 사람들이 역사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지금 모여서 뭐를 국회에서 결정을 했느냐면은 뉴라이트 내국 행위 조사위원회를 이미 3월 11일 날 발족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단체를 이 뉴라이트가 결국은 그 해방 당시에 일종의 독립군들을 때려잡던 밀정이 그동안 숨어 있다가 이명박 정부 시절에 약간 드러났다가 이번 정권에서 완벽하게 이제 드러났거든요. 이거를 이제 조사위원회, 이제 청산위원회를 할 거냐, 뭐 어떻게 할 거냐 했는데 거기에 이 지금 참여민주주의의 방법을 공언을 하면은 몇십만, 처음에 몇만, 몇십만, 혹은 100만, 200만도 이 시민생활정치 플랫폼을 통해서 의견을 모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 집결된 힘이 이 과제를 국민적 합의로 실천해 나갈 수 있는 과제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덕을 우리 유아교육 계획에도 영유아학교 체제를 만들고 그 내용을 민주교육, 홍익인간교육, 그 다음에 뭐 생태, 생명교육 이런 거하고 연결을 시키면은 상당한 실현 가능성이 있겠다. 그 방법을 좀 구체적으로 찾고 실천해 나갔으면 어떨까 싶은데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한번 예, 이상입니다. 예, 됐죠. 예, 자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예, 오늘 함께 해주신 거 우리 정말 힘이 됩니다. 일단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이 앞으로 운영위원으로 다 참여하실 수 있도록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음 주 화수 정도에 종합적인 우리 각 분야 부문별로 방을 오픈할 겁니다. 그리고 그걸 일목요연하게 하나의 세트로 알려주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전달할 것이고요. 보통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궁금한 거는 문제가 있으면 저희들이 운영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낮 시간에 12시에서 2시 사이에 그런 의견이 오면 결정을 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7시에 서면에 촛불 집회가 환희의 촛불 집회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거기 가서 하고 저희가 또 지금 우리 김종세 단원도 계신데 박종철 합창단이 중간에 오늘은 젊은 그대 노래를 부릅니다. 우리 함께 신나게 오늘 하고 오늘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온라인은 물론이고 오프라인으로 또 다음에 교육 개혁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또는 좋은 의견 주시면 저희들이 부족하지만 여기는 모든 사람이 오신 분 한 분 한 분이 다 거기에 일당백을 하시기 때문에 그 장을 일단은 어렵지만 만들었고 부족하지만 지금부터 만들고 오늘 모임을 하고 나서 내일 모레까지 이번 주말에 1000명도 달성하고 그 방은 1000명방으로 하고 2반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포럼 2를 그렇게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대단히 감사합니다. 7시 서민에서 만납시다. 감사합니다.